피터 틸. 재계에서 피터 틸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 삼류다. 틸은 스타트업의 성지 실리콘밸리에서 위대한 기술의 선구자이자 탁월한 지성과 비전을 겸비한 인물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적 기업 3곳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 곳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인 페이팔로 그는 이 기업의 공동 창업자다. 또 다른 한 곳은 사용자 수 20억 명을 돌파한 세계 최대 SNS 기업인 페이스북인데 틸은 창업 초기부터 페이스북을 지원했던 첫 외부 투자자였다. 그리고 마지막은 CIA나 FBI를 고객으로 둔 빅데이터 분석 기업 펠런티어로 틸은 이 회사 역시 공동 창업했다. 이 3곳에서 그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며 큰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그가 창업한 페이팔은 테슬라 모터스의 일론 머스크, 링크드인의 리드 호프먼, 옐프의 제레미 스톨프먼을 비롯해 현재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가들도 잇따라 탄생시켰다. 굳은 유대관계로 맺어진 그들은 페이팔 마피아라 불리고 틸은 그들의 대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피터 틸이라는 인물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틸은 실리콘밸리의 정점에 도달했지만 누구보다도 그곳의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청바지 주머니에서 아이폰을 꺼내며 이렇게 잘라 말했다. 나는 이것이 혁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폴로 우주선의 계획과 비교한다면 말이죠. 틸에 따르면 오늘날 세상은 기술 발전 덕에 나날이 번영하는 듯 보이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이제 미국은 1960년대의 아폴로 우주선의 달 착륙 계획처럼 큰 비전을 쫓는 일도 혁신을 추진하는 일도 그만두고 말았다. 아이폰에 사용된 기술은 아폴로 계획에 필적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어디에 쓰고 있죠? 환한 새를 돼지에게 쏘아보내는 모바일 게임이나 자기가 기르는 고양이 동영상을 전 세계 자랑하는 데 사용할 뿐이죠. 틸은 현대 세계를 심각한 정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혁신과 기술이라고 말한다. 그는 기술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수차례 언급했다. 기술은 인간에게 봉사하고 세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만 한다. 실리콘밸리는 혁신과 진보의 중심지일지는 모르나 해야 할 일은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사실 틸의 말과 행동을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다. 특히 2016년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며 125만 달러를 기부한 일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 진보파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당선되자 틸은 정권 인수팀에 이름을 올렸고 지금까지도 대통령의 기술정책 고문을 맡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을 비롯한 진보층에게서 맹렬한 비판을 받는 그의 이런 행동에는 과연 어떤 속내가 숨어 있는 것일까? 또 틸은 뛰어나고 획기적인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을 국가 권력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글자 그대로 우주로 인도하거나 수명 같은 신체적 한계에서도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업가이자 투자가인 틸은 왜 그런 터무니없고 공상과학 같은 계획에 몰두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책이 기술과 자유를 둘러싼 틸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독특한 사고방식을 검증해가는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물론 이 책에는 돈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한다. 틸은 남과 다른 발상으로 이상을 추구하면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며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인물이기도 하다. 기업가이자 투자자로서 틸은 늘 독점을 신조로 삼는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타인과의 경쟁은 더없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에게 있어 경쟁은 휘말린 순간은
곧 패배의 순간과도 같다. 틸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독점하는 기업을 높이 평가한다. 현재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검색 엔진은 단 하나, 구글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SNS도 페이스북 하나뿐이고 운영체제 제조사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단 하나의 업체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유일무이하다는 것, 독점적 위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수익률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틸이 독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자신의 행동과 투자에 활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끌어냈는지도 자세히 살펴본다. 과연 피터 틸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미국을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으로 이끈 JP 모건, 록펠러, 카네기, 벤더빌트, 포드 같은 기업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이 책은 다채로운 빛을 발하는 피터 틸이라는 인물과 그가 달성한 수많은 역할의 전모를 밝혀내려는 첫 시도의 결과물이다. 우리 시대의 흥미진진한 숨겨진 진실을 찾는 여행에 오신 걸 환영한다. 틸에 따르면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열쇠는 세상에 단 하나뿐일 것, 비밀, 그리고 디지털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틸은 한 인터뷰에서 스타트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10가지 규칙을 이야기했다. 1. 당신 인생의 창업가는 당신임을 기억하라.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지 결정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당신 인생의 근본적인 부분을 결정할 자유는 당신에게 있으며 당신은 언제든 원할 때 그것을 시작할 수 있다. 2. 한 가지만큼은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잘해야 한다. 스타트업은 기술은 국제적인 비즈니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정말 뛰어난 기술 기업에게는 전 세계 어떤 기업도 따라오지 못하는 강점이 있다.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스타트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3. 당신 인생과 회사의 적재적소에 당신과 친밀한 사람을 배치하고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팀을 꾸려라. 틸은 창업자와 직원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같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투자를 고려하는 회사의 창업자가 2 이상인 경우 그들이 어떻게 만난 사이인지 묻는다. 둘 다 창업하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회사를 세웠습니다는 안 좋은 대답의 예다. 틸의 표현을 빌리자면 라스베거스의 슬롯머신 앞에서 만난 상대와 무작정 결혼해선 안 된다. 창업자끼리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고 어떤 사업을 할지 충분히 의견을 나눴으며 각자 자신 있는 분야에서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 독점을 목표로 하고 경쟁에서는 재빨리 발을 빼서 다른 회사와의 싸움을 피하라. 독점을 목표로 하라는 말은 차별성이 뚜렷해서 다른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회사를 만들라는 의미다. 보통 자본주의와 경쟁은 동의어로 여겨지지만 이 둘은 오히려 물과 기름 같은 관계라는 것이 틸의 생각이다. 5. 진짜 기업가가 되라.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기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혹은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창업은 실패한다. 투자자로서 틸은 항상 어떤 기업이나 정부도 해결할 생각을 하지 못한 중요 문제에 몰두하는 기업과 경영자를 찾는다. 6. 지위나 명성만으로 평가하지 마라. 지위에 혹해서 내린 결정은 오래가지 않으며 가치도 없다. 틸은 이것을 스탠퍼드 및 로펌 시절의 경험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당시 틸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보다는 지위나 명성만을 쫓았다.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틸은 지위보다는 본질을 선택하라고 충고한다.
7. 경쟁은 패자가 하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데만 집중하면 시야가 좁아져 보다 가치 있는 일을 놓치고 만다. 틸은 어릴 때부터 경쟁에 익숙했지만 거기에서는 행복도 만족감도 얻을 수 없었다. 그는 단단한 우정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했고 창업이나 투자 시에는 최대한 경쟁을 피하며 세상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한다. 8. 트렌드는 과대평가되기 쉽다. 최신 트렌드에 뛰어들지 마라. 틸은 헬스케어나 교육용 소프트웨어 같은 트렌드는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 빅데이터나 클라우드처럼 요즘 유행하는 IT 용어도 마찬가지다. 틸은 이런 유행어로 도배되다시피 한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다면 재빨리 도망치라고 충고한다. IT 용어는 포커의 블러핑과 같다. 이런 용어를 쓰며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기업치고 괜찮은 곳은 없다는 게 틸의 지론이다. 9. 과거의 실패를 곱씹지 마라. 왜 실패했는지 신속하게 분석한 후 앞으로 나아가면서 방향을 수정해라. 실리콘밸리에서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 현명해진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틸에 따르면 실패는 사람에게 엄청난 손상을 입히는 것이고 특히 새로운 일에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모조리 쏟아부었다가 실패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실패에서는 스타트업을 다시 시작할 교훈을 얻을 수 없다. 틸은 다음에 5가지를 실패의 원인으로 꼽는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잘못 골랐다. 아이디어가 나빴다.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독점 가능성이 없었다. 제품이 계획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10. 성공으로 통하는 비밀의 길을 찾아라.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을 따라하지 마라. 모든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우르르 몰려들지만 당신 옆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비밀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지름길을 찾아내 남보다 먼저 걸어가세요. 스타트업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틸은 이 질문에도 단순 명쾌한 성공 공식을 제안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의심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십시오.